그럼 우리가 앞 강의에서 이제 행렬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사항을 알아본 뒤에,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 했으면, 어, 이 행렬을 써가지고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해보겠다라고 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, 행렬을 써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, 일단 이제 그 첫 번째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, 일단 먼저 연립일차방정식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자, 1차 방정식, 1차 방정식은 뭡니까? 미지수의 차수가 1인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항이 있는 거.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 x1부터 xn까지. 자, 얘네들은 이제 미지수로 봤을 때 얘네들 위에 차수가 다 1이죠. 그래서 앞에 개수, 이제 숫자들 곱해서 더한 형태, equal b. 자, 이러한 형태로 표현되는 게 바로 1차 방정식입니다. 자, 요 이제 앞에 강의한 대로 얘기하면 요거는 두 벡터의 내적의 형태로도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. 뭐 달리 얘기하면 A1, A2, AN 내적 X1, X2, Xn. 자, 그랬을 때 equal B. 요 표현은 여러분들이 그 딥러닝 만약에 이제 배우게 되면 딥러닝 배울 때 처음부터 이러한 표현도 나와요. 그래서 여기는 웨이트하고 그다음에 가죽 저기 또 바이아스 B 해가지고 이러한 표현이 당장 쓰이는 내용입니다. 그러니까 쉬운 거지만 바로 요 쉬운 것들이 바로 인공지능에 바로 쓰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이제 1차 방정식이고, 그러면 연립 1차 방정식은 이러한 게 이제 두 개 이상 있는 거죠. 물론 하나만 있어도 뭐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못 부를 건 아닌데, 일단 이제 연립이란 얘기는 두 개 이상 이제 모여 있는 거죠. 여기처럼 이렇게 M개의 1차 방정식이 모아져 있을 때, 이거를 우리가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하고,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바로 이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. 즉, 각각의 요 1차 방정식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러한 x1부터 xn이 누구냐. 이제 그걸 찾는 거죠. 그걸 우리가 이제 요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라고 얘기를 하는데, 이때 이 해가 없을 수도 있고요. 이 연립이체 방정식은 해가 없을 수도 있고 해가 딱 하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한개입니다. 그 셋 중에 하나예요. 해가 없거나 해가 하나거나 해가 무한개거나. 그래서 그 연립 방정식의 요 해와 관련된 내용 조금 더 설명을 부가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거 하기 전에 잠깐 요 용어 먼저 좀 정리를 할게요. 자, 여기 앞에 좀 전에 그 썼던 연립일차 방정식이 있잖아요. 그럼 그 연립일차 방정식에서 미지수 x1부터 xn의 앞에 있는 개수들 있죠. 그것만 딱 따와가지고 하나의 행렬 만든 게 지금 이거예요. A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A의 성분을 보면 A1문, A12에서 쭉 1행에 있는 게 뭐냐면 앞에 있었던 그 연립이차 방정식의 첫 번째 거에 있는 X1부터 XN 앞에 있는 개수들 가지고 만든 게 1행에 있는 요 숫자들이죠. 자,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정식에 있었던 개수들 가지고 만든 게 두 번째 행에 있는 요 이제 숫자들이 되는 거고요. 성분들이.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든 요 행렬. 자, 그러면 요 행렬은 몇 바이 몇 행렬이냐 하면 아까 앞에 있었던 그 연립체 방정식이 미지수가 n개였고요. 그 다음에 방정식이 m개였어요.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그 성분들을 뽑아가지고 개수들을 뽑아가지고 만든 요 행렬 A는 m 바이 n 행렬 자 이렇게 될 거고, 얘를 우리가 그 주어진 연립 1차 방정식의 개수 행렬이라고 부릅니다. 개수 행렬. 요 용어는 좀 알아두도록 하세요. 개수 행렬. 그 다음에 요 개수 행렬의 맨 마지막 열에다가 아까 상수항, 요 개수 행렬에는 상수항이 지금 포함 안 돼 있습니다. 오로지 미지수 앞에 있는 개수들만 가지고 만든 거예요. 근데 이제 맨 마지막 이제 상수 B1부터 Bn 얘네들까지 집어넣어서 만든 요 행렬 B.
자, 그러면 얘는 몇 바이 몇 행렬이 되겠습니까? 행의 개수는 변함이 없죠. 이거는 어차피 방정식의 개수니까. 대신에 열이 하나 늘었어요. 맨 마지막. 그래서 얘는 n 바이 n 플러스 1 행렬 이렇게 될 거고, 우리가 얘를 첨가 행렬 또는 확대 행렬 둘 다 표현 씁니다. 첨가 행렬 또는 확대 행렬이라고 불러요. 자, 그러면 뭐 예를 하나 봅시다. 여기 보기 보고서. 자, 여기 보면 미지수 x, y, g, w가 있죠. 그래서 이제 미지수 4개. 방정식은 지금 3개예요. 자, 그러면 이제 여기서 미지수 앞에 있는 개수들만 가지고 만든 행렬이 지금 이거죠. 그렇죠? 왜냐면 이 첫 번째 방정식의 맨 마지막에 w 앞에, 그죠? 미지수 w. 왜냐면 다른 방정식엔 w 미지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0이라는 얘기겠죠. 그래서 0 곱하기 w에서 이제 0. 그걸 안 쓴 겁니다. 그래서 요 연립체 방정식에 대한 개수 행렬은 자, 요 모양 되는 거 확인해 보면 될 거고, 그 다음에 요 개수 행렬에다가 맨 마지막에 자, 여기 1, 4, 7이라고 하는 1차 상수항을 집어넣어서 만든 요 열이 하나 들어있는 게 바로 이제 확대 행렬 이렇게 될 겁니다. 자, 그러면 일단 요 용어 됐고요. 요 연립체 방정식의 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좀 기하학적인 설명을 좀 할게요.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배울 수도 있고 이제 대학교에 와서는 수학 2에서 배우는 내용인데 일단 모르면 일단 패스해도 상관없어요. 근데 알고 있으면 그냥 참고해서 이해를 해 보도록 하세요. 자, 여기 뭐 2x-y 플러스 3g 이퀄 1이다 라고 하는 1차 방정식이 있으면 이 1차 방정식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요 개수 앞에 있는 요 2, 마이너스 1, 3 가지고 만든 요 벡터를 생각하면 요 벡터의 수직인 3차원 공간에 있는 하나의 평면이 돼요. 그러니까 즉, 요 2x-y 플러스 3g 이퀄 1이라고 하는 요 1차 방정식은 기하학적으로 요 1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x, y, g들을 다 모으면 걔가 뭐가 되냐면 3차원 공간에 있는 하나의 평면이 됩니다. 그리고 이 평면의 수직인 벡터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개수들 앞에 있는 미지수 앞에 있는 개수 가지고 만든 바로 요 2, 마이너스 1, 3이라고 하는 벡터가 돼요. 우리 얘를 이제 법벡터라고 부르는데 평면에 대한 법벡터. 그래서 요 1차 방정식 모양만 보더라도 얘가 이 평면의 수직인 벡터 중에 바로 이제 요거 하나를 이제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. 자,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1차 방정식 얘 하나 달랑 있으면 이 1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는 결국에는 요 평면 안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만약 요거 말고 마이너스 x 플러스 2y 플러스 3g 이퀄 0이다 라고 하는 또 1차 방정식이 하나 더 있어서 이렇게 두 개로 이루어진 연립 1차 방정식을 생각을 하면 자, 지금 요 평면, 자, 지금 위에다 쓰면 요거요. 평면의 수직인 벡터를 우리가 마이너스 1, 2, 3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, 그러면 요 평면은 또 3차원 공간에 있는 요 1차 방정식은 3차원 공간에 있는 또 하나의 평면이 되거든요. 그러면 지금 요 1차 방정식과 또 아래에 있는 요 1차 방정식 요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? 결국에는 3차원 공간에 있는 두 개의 평면이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이거죠. 만약에 두 평면이 만나면 해가 있는 거고 두 평면이 평행이에요. 그래가지고 만나지 않으면 해가 없는 거고요. 그렇죠?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두 평면이 만났다라고 하면 3차원 공간에서 두 개의 평면이 만나면 그 두 평면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? 그렇죠? 하나는 직선이 되겠죠. 그러면 그 직선에 있는 모든 점들이 바로 요 연립 1차 방정식의 해가 될 겁니다. 그래서 여기 리마크 밑에 보면 자, 연립 방정식의 수보다 여기
방정식 두 개예요. 자, 미지수 수 세 개인데 항상 해가 있는 건 아니에요. 저 두 개 평면이 평행이면 해가 없습니다. 그런데 만약에 해가 존재하면, 다시 얘기하면 두 평면이 만나면 그때는 해가 무수히 많죠. 왜? 두 평면이 만나는 게 직선이기 때문에 직선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다 요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만약에 두 평면이 이렇게 만났어요.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하나의 평면을 더 생각을 해. 자, 그러면 이제 하나의 연립방정식, 방정식 하나 더 만들다 그래서 이제 3x 마이너스 g 이퀄 5다. 이런 식으로. 그러면 이제 요 1차 방정식, 요 1차 방정식, 요거. 즉, 방정식의 개수가 3개이고, 미지수가 3개네요. 자, 이런 경우에는, 결국에는 얘네들 기하학적으로 보게 되면 3차원 공간에 3개의 평면이 있는 거예요. 그러면 그 3개의 평면이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겠죠. 이렇게 만나고, 이렇게 만나면. 그렇죠. 그러면 이제 세 평면이 한 점에서 만나면, 만약에 한 점에서 만나면 해가 하나인 거고, 만약에 세 개의 평면이 이렇게 만나는데 또 다른 평면이 이렇게 만나. 즉 공통으로 직선에서 만나면 해가 무수히 많은 거고, 그렇죠? 그 다음에 요 세 평면이 경우에 따라서는 겹칠 수도 있을 거예요. 세 개가 다. 물론 얘는 아니에요. 얘는 아니, 예를 든 건 아닌데. 주어진 그 연립일차 방정식에 있는 것들이 궁극적으로 다 하나. 그래서 세 개의 평면이 결국에 다 하나야. 자, 그런 경우에는 해가 또 무수히 많은데 이 평면에 있는 게 다 해가 될 테니까요. 그 외로는 만약에 두 평면을 만나는데 하나의 평면이 만약에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 평면이 공통을 만나는 데가 없으면 그럴 때는 이 연립방정식은 해가 없겠죠. 예,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어떠한 관계가 성립하냐면 연립일차 방정식의 해는 이 평면으로 봤을 때 겹치는 부분이 만약에 없으면, 공통으로 겹치는 부분이 없으면 해가 없는 거고요. 만약에 겹치는 게 만약에 한 점에서 겹칠 수도 있어요.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직선 이상에서 겹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해가 하나거나 또는 무한히 많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조금 뭐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보기 든 거에서 요거 한번 봐봐. 여기 이렇게 2x-6y-3g 더하기 4w 이퀄 4. 자, 얘 같은 경우에 미지수가 4개죠. 그럼 얘가 이제 기하학적으로 의미하는 건 뭐냐면 4차원 공간에 있는 3차원적인 어떤 영역에 해당합니다. 그래서 4차원 공간에 있는 어떤 3차원 영역에 해당하는 모든 점들이 요 하나의 1차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예요. 그리고 그 3차원 공간에 해당하는 거에 수직인 법벡터는 개수 뽑으면 2, 마이너스 6, 마이너스 3, 4 이렇게 되겠죠. 그러면 지금 요 보기에서 지금 보면 방정식이 3개죠. x-3y 마이너스 2g 이퀄 1.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뭐냐면 4차원 공간에 있는 어떤 3차원 영역이 되는 겁니다. 즉 커다란 4차원 공간 안에 3차원 부분 공간이 있는 거예요. 정확하게는 부분 공간은 아닌데 이제 하이퍼스페이스인데 여하튼 요 세 개 각각이 그러한 3차원적인 그 영역이 되는 거고 4차원 공간 안에 있는 그래서 바로 이 연립일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그 해가 뭐냐면 요 세 개의 3차원 공간 영역이 4차원 공간에서 어떻게 만나느냐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기하학적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. 이제 그거를 설명을 해봤고요. 요 부분이 어려우면 일단 건너뛰고요. 뒤에 가서 이 직선 내지 뭐 평면에 대한 방정식 공부한 다음에 다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면 그렇게 이제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.